아침에 뉴스가 뭐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는 다 부동산 내용이니까 다 빼고 예전에는 제가 그 아침에 이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증권사 레포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있었던 업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종목이 어떤 건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8시 8시 50분 정도 이제 올려드린 거거든요. 8시 50분 정도 이제 올려드린 거거든요. 어제 종목 클래시스하고 크래프톤, 칩셋 미디어인데, 칩셋 미디어, 그러니까 총 3종목 올려드렸는데, 칩셋 미디어는 한 2%, 시초가 대비해서 2%,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시초가 대비해서 한 7%, 클래시스는 시초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 종목이 이제 다 상승을 오전에, 이제 9시 전에 공유해드린 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9시가 지나고 나서 막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어떤 종목을 내가 봐야겠다. 일단 보면은 일단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뉴스는 저도 뭐 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뒷부분에 보통 주식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AI폰 그런 게 없네요. 뭐 쿠팡은 우리나라 이제 종목이 아니니까 공원, 리튬, 포스코 그나마 포스코, 그러니까 이 한국조선사 수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선업 아침에 조금 봐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 정도만, 그다음에 뭐 유전에서 리튬 캔다 이런 건 조금 특이한 것 같네요. 보면은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재가 나왔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아침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 추가적인 또 재료까지 발생을 한 거니까 더더욱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포스코 DX나 포스코 스테리온 같은 수산매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기업도 필요 없고 바이든 시진핑 좀 있으면 뭐 만난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와 반대되는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구 절벽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인구 정책 또는 청년 정책,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또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YBM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야 된다 정도를 현재 지금 이 신문 몇 개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냥 전망이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됐다 정도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죠. 위아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다만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데 나스닥이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부담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다면 왜냐하면 많이 계속 오를수록 결국에는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조정이 한 7일 연속으로 됐다? 그럼 빨리 더 사야 되죠. 왜냐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일과 모레는 좋지 않을 가능성, 아니, 내일인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외 주식인데 해외 주식을 많이는 정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8개 정도 섹터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일단 보는 게 나스닥 업종에서 어떤 쪽들이 올라갔는지 IT하고 컴퓨터 쪽이 좀 올라갔네요.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드 디스크 혹시 뭔지 아세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3월 1일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죠.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인 펩트론이나 인펜티지 랩이 똑같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펩트론 한번 볼까요? 펩트론도 이렇게 3월 달부터 아까 릴라이릴리가 3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었죠. 3월부터 8월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74, 75, 40, 한 5배 정도.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꺾일 때 같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1112 올라가는 거 보고 이 안에 한 3, 4개월 안에 어느 때 들어갔어도 사실은 수익이 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테마주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업황이잖아요. 글로벌에서 지금 어쨌든 이게 주사를 맞으면 살이 막 7, 8kg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엄청 획기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획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사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벤트리 랩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펩트론이 먼저 움직였고 인벤트리 랩도 5월 달에 8,700원부터 32,000원까지 한 4배 정도가 한 4개월 만에 4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들어갈 타이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중간에 상한가가 나와서 또 올라가고 해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결국엔 스윙으로 끌고 가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단타를 쳤다. 그럼 제가 볼 땐 껏해봐야 5%, 10%밖에 못 먹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2주 또는 한 달 이상 끌고 갔으면 최소한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막 4배를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이 파는 시점은 언제냐? 1112가 꺾었을 때 파면 돼요. 이제 9월 8일 날부터 최고점 찍고 꺾였죠. 그러면은 해외 주식에 가보면은 아까 1112가 대충 그 정도 시즌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한번 꺾였잖아요. 지금 9월 한 15일부터 1차적으로 꺾이고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1차적으로 꺾였을 때 시세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냥 정리를 비중을 많이 줄이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수익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3월부터 계속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보드 디스크 경쟁사거든요. 노보드 디스크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작년부터 한 3배 정도가 3배 정도가 우상향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업황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또 1112가 또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조들이 최소한 갭을 띄우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보고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뮤 모반트는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식으로 약간 매칭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떨어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뉴욕 거래소 뭐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금융주 다 필요 없고 광물주도 필요 없고 다 그냥 마이너스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바리골드 같은 경우는 금 관련된 주예요. 금값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보는데 오늘은 상관없고요. 지금 어차피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델타 이런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역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주들 또는 챗GPT도 AI도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AI 쪽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엔디비아도 좋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엔디비아나 뭐 시스템 반도체라는 암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호재가 되죠. 그래서 엔디비아가 일단 올라갔다 정도. 엔디비아도 다시 정고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가고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는 강하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계속 정체 중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힘을 못 받고 있다. 근데 반대로 테슬라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배터리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으로선 저는 현재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내년이나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AI 파트는 제가 항상 보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왜냐면 아이온큐 같은 건 사실 좀 좋았었거든요. 장중에는. 근데 결국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AI도 오늘은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최근에 필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대표주인데 여기도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AI가 바닥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같이. 근데 얘네가 지금 꺾인 상황, 얘네가 좀 조정받는 상황이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1월부터 거의 8월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어쨌든 AI가 오늘은 최소한 좀 조정받을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봤었던 리포트 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리포트 아직 안 봐서. 일단은 저는 제목 정도만 보고 지금 8시 52분이니까 빨리 볼게요. 일단 업종이 되게 중요한데 신세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라서 저는 크게 안 보고 일단 무거운 종목이고 대형주고 유통 쪽이면 사실 특별한 기술자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죠.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그 기사가 나왔었던 HD 한국 조선해양 정도는 일단 체크는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미국 다 같은 업종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네요. 나왔고 시황 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죠. 리레이팅이 지속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재산정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조선주가 그래도 뭐 2, 3%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보는 것도 하나 괜찮고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통신사줄 중에서 유일하게 살만한 종목이다라는 내용, 그다음 AI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은 좀 이따 SK텔레콤 한번 차트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부진한 업황, 배터리인데 부진한 업황이잖아. 절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KT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단 첫 페이지는 넘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계속 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아마 실적 발표가 어저께 있어서 그랬나 봐요. 특히 실적 발표 있는 그 다음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제 같은 클래시스도 제가 물론 한 달 전, 아니,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포트가 큰 재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20선 돌파 직전이었기 때문에 위치는 계속 잡아가고 있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면 급등한다. 그리고 여기도 뭐 강원랜드 뭐 이런 내용 다 필요 없고, 뭐 CJ 생각보다 빨라진 흑자 전환이긴 한데 CJ 그룹주 자체가 약해서 저는 안 보는 편이고요. 뭐 올라가도 할 수 없죠. 제가 별로 선호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선호하는 거는 중대형주, 그러니까 1조 대 정도 되면서 성장성이 있고 재료가 자주 발생하는 것들. 특히나 반도체 업종, 뭐 시스템 반도체 업종, HBM 또는 AI 이런 곳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2, 30분 안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업종을 다 볼 수 없고, 업종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업종을 먼저 보면 여기서 굉장히 추려지겠죠. 진짜 실제로 여기 현재 리포트가 한 40종목 정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업종을 한 3개 정도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렇게 많이 줄인다면 한 5개 이내로 될 테니까. 그러면 뒷부분에 일단 SM도 뭐 괜찮은 내용들이 좀 나왔고, SM 엔터고요.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위메이드. 지금 어제 게임주들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메이드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덴티움.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지만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 나왔고, 그다음에 클리오도 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클리오는 화장품 관련된 주예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인데 좋은 기사가 나왔고. 그럼 일단은 리포트부터 체크해야 되는데 SK텔레콤부터 빠르게 볼게요. SK텔레콤은 정배율은 아니고 정배율 초입이긴 한데 일단 예상가는 0.41%니까 접근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높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SK텔레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0.87% 현재. 근데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차트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저께 제법 실리면서 한 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뿐만이 아니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 쪽이 어저께 수급이 다 들어왔거든요. 보시면은. 단일 예상가로 해놓고 지금 현재 9시 56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이 지금 3% 상승으로 시작을 하죠. 아까 일라이릴리가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도 장초에는 단타로 할 만해요. 그럼 저는 일단 펩트론을 선택할게요. 펩트론하고 덴티움은 지금 다 마이너스니까 일단 빼고, 그다음에 SM도 좀 전에 리포트 나왔는데 보합이니까 빼고, 좀 전에 여기 파트거든요. DNC 미디어하고 미스터 블루 뭐 이런 곳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에 있는 파트인데,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럼 일단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상가 거래 대금인데 845주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좀 9시 전에 공유를 해야 돼서 일단 먼저 공유를 할게요. 그럼 사실 이게 좀 아쉽네요. 내용은 괜찮은데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일단은 11월 9일 목요일로 하고, SK텔레콤은 하나 넣고요. SK텔레콤 아까 뭐 낮게 시작하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뭐 말했었죠? 펩트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를 추가적으로 보면 리포트에서 일단 두 종목을 선정을 했고, 지금 게임 쪽이 괜찮긴 한데 근데 위메이드 다 마이너스로 시작했네요.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안 보고 장중에 다시 보더라도 주동 엔진, 홀브레인, 반도체 특별히 오늘은 아무래도 배터리 쪽만 포스코 그룹 쪽 아까 보기로 했었죠. 포스코 일단 이거 공유하고,
이 정도만 아침에도 지금 인벤티지 랩도 위치는 괜찮거든요. 지금 굉장히 아래라서 이게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인벤티지 랩은 20선 돌파하기 전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 펩트론은 지금 약간 20선 돌파한 구간인데 현재 끼는 펩트론이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펩트론 일단 두 줄을 살 생각이고 그다음에 SM도 0.19네요. 0.19인데 아까 리포트 괜찮았으니까 SM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리포트 하이브도 그렇고 최근에 다 지금 상승세여서 다음에 아까 말한 스튜디오 드래곤 클리오. 이거 잘못 썼다. 미디어 클리오 이쪽이 화장품 파트거든요. 화장품 파트인데 다른 게 광군제가 아직 이틀 남긴 했는데 조금 애매한데 클리오 1.61% 상승이네. 클리오 그럼 우리는 클리오까지 볼게요. 클리오하고 일단 펩티론 두 개를 볼게요. 그래서 장초 일단은 클리오하고 펩티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9시잖아요. 9시면은 이 섹터를 이제 예상가에서 정규장으로 바꾼 다음에 실제로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시총 대형주, 시총 1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왜냐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가 처음부터 플러스로 시작되면 오늘은 반도체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저는 펩트론 한번 가볼게요. 펩트론 두 주, 클리오 두 주 이렇게 사볼게요. 일단 샀고 그다음 클리오도 두 주만 일단 살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볼게요. 삼성전자 일단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도 보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일단은 상승 시작이고요. 에코나 에코프로비움 이쪽 올라가고 포스코 그룹주도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주 다 가고 오히려 주가가 안 좋으면 신규 상장주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은 그냥 조정. 뭐 솔브렌 이쪽 전공정 쪽만 조금 낮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AI도 별거 없고 최근에 알체라는 좀 괜찮더라고요. 알체가 며칠 전에 매매방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거 말고는 그냥 일단 제외하고 뭐 교육주도 특별한 거 없고 게임주들 오늘 조정 받네요. 어저께 많이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다날 오히려 이 메타버스 쪽이 조금 낫네요, 상황이. 왜냐면 어제 로블록스라고 해서 거기 메타버스 대장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 로블록스가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여기가 올라갈 가능성. 클리오는 일단 1%는 올라갔네요, 상가격에서. 올라갔고 오히려 펩트론이 좀 밀리고 있고 인벤티지 랩도 윗꼬리 달고 좀 밀리고 있고 일단은 좀 놔둬볼게요. 홀딩 해보고 클레어 덴티움 뭐 SM은 한 1% 정도 상승. 이쪽이 아까 말한 미디어 콘텐츠 쪽인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직은 뭐 보합이라서 시초가를 결국엔 돌파해야지 살만한 거고 지금 시초가가 57800이잖아요. 그러니까 57800 돌파하기 전까지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고 이걸 시초가 돌파한다고 예상하고 미리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초가를 돌파해야지 사는 건데 거래량이 안 붙으면 그것도 안 사는 거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시초가가 돌파하면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클리오는 3.7%.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클리오 일단 몇 주 더 사볼게요. 클리오는 지금 1.5% 정도 수익이고 근데 여기도 막 크게 그게 붙는 종목은 아니어서 포스코홀딩스 보합이네요. 이쪽이 제가 그룹주들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별거 없네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도 약세네요, 약세. 근데 이러다가 시초가 돌파하면은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시초가가
61700이잖아요. 61700을 돌파하면 지금 이제 오히려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할 땐 절대 보지 않고 돌파하면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사면은 최소한 2, 3% 정도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파는 타이밍은 그때예요. 포스코 스틸론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시초가에서 밀렸죠. 시가가 54700을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거 돌파하는 거 보고서 매수를 누르는 거예요. 일단 정규장 순위 한번 볼게요. 메가터치 뭐야? 이거 정리 종목인가? 아, 신규 상장주인가 보네요. 조선내화, ADMD. 특별히 눈에 띄는 윌비스가 어제 그거네. 그 이준석 관련된 주, 정치인주. 그다음에 경창산업, 크로스, LP, MP는 메타버스고, 맥스트도. 그러니까 확실히 메타버스가 로블록스가 올라가니까 메타버스가 강하네요. 나머지 거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고, 루닛 정도? 루닛은 이제 의료 AI고, 그럼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메타버스가 벌써 지금 MP랑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지역 스튜디오 이 중에서 일단은 맥스트는 일단 급등 시작을 했고, MP 여기서 조금 덜 오른 거를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 정도. 일단 제가 공유를 할까요? 다 톡방에다가. 일단 이 안에서는 고르려면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맥스트나 MP 같은 경우는 근데 맥스도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이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이라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거든요. 이렇게 재료 발생해서 최근에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게임주도 그래서 올라간 거고, 게임주에 큰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고 게임주에 호실적 나오면서 크래프톤이나 이런 데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간 거지, 이게 막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맥스트랑 MP가 지금 오늘은 대장주니까 일단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일단 확 눈에 띄는 건 없네요.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아직은 좀 주저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덱스터 정도까지, 덱스터 3%니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말한 대로 시초가 돌파해야지 하는 거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예전에는 제가 메타버스를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근데 얘네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가면, 맥스트랑 MP가 치고 올라가면은 대장주인 걔네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대신에 VI 현재 걸린 상태니까 한번 살짝 빠졌을 때 사야겠죠.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나머지 아니면 순환매를 노릴 건가. 근데 지금 시초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다른 데는 거의 정체고.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2주만 사볼게요. 대장은 지금 맥스트. 덱스터도 괜찮나요? 근데 뭐 이미 지금 움직이는 게 덱스터하고 지금 제가 순위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덱스터하고 자이언트 스텝인데 저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볼게요. 2주만. 시작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막 급등 나올 때는 내가 못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4%에서 봤는데 5%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시장가로 해서 2주만 사면 바로 사지니까 시장가로. 그런 식으로 매매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일단 2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크게 눈에 띄는 파트가 없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가고, 근데 얘네들도 무조건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시초가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볼만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크게 뭐 눈에 띄지 않는다. 주성엔지니어링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고가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지금 거의 몇 년 만이냐면 한 20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 상방이 열려 있어서 매물대가 없어서 저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건 한 10% 정도 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 보통은 한 20, 30%더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까지 특성을 보면은 그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좀 무거워요, 종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실적주고. 코스닥 밀리고, 코스피도 밀리고. 그래서 뭐, 일단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막 베팅할 만한 장세는 아니고, 보면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덱스터가 좀 올라가네요.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처지고. 왜냐면 덱스터가 훨씬 더 가볍거든요. 일단 시총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는 오늘은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맥스트가 약간 밀리면서 지금 MP가 올라갔죠. 그럼 다시 MP로 위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장주를 둘이 선택할 거였으면 이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를 보면은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정도까지 한 4종목 안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덱스터가 1,900억 원이고, 맥스트가 1,300억 원, MP가 1,500억 원,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무겁죠. 한 2,300억 원 정도.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정도, 일단은 메타버스에서는 그 정도 현재 보고 있어요. 보면 될 것 같고. PD님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롤은 계속 돌려. 네네네네. 잠깐만요. 일단 아까 샀던 거 어떻게 나오고 있나 가보면 클레오. 어우씨, 페트론 왜 이렇게 밀렸네. 2%, 3%나 밀렸네요, 페트론. 다시 그쪽 한번 가볼게요. 인베티 집도 밀리네.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다 밀리네. 종근당도 원래 시액가는 어제 좋았었는데. 일단 한번 오후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뭐 약간 약세니까. 그다음에 클레오도 한번 체크해보고. 클리오는 좀 낫네요. 아까 한 3%에서 사서 지금 8% 찍고 내려오니까 이거는 만약에 단타를 했으면은 한 3%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렇고 아까 우리가 또 뭐 했었나요? 클레오하고 펩트론 말고 또 SK텔레콤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SK텔레콤은 약세네요. 뭐 시초가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미미하다. 의미가 없다. 0.3에서 시작해서 지금 0.9니까 수급은 괜찮은데 기관 꽤 샀는데. 근데 하여튼 오후장 지금 현재 시간 한번 미증시 한번 봐보고. 미국 선물 결국엔 미국 선물 따라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SK텔레콤도 어쨌든 리포트는 잘 나왔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미증시가 조금 미선물이 미국 선물이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오후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개장을 안 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냥 무난한 정도. 그냥 조정이 이어지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1% 어제처럼 1% 조정은 아닐 것 같고 그냥 한 이 정도 혼동 속에서 있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박스권은 한 2,300에서 2,500 사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2,400을 안 깨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2,500까지 11월 안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오는 일단은 1.7% 수익이 나고 일단은 한 주는 매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쁜 종목은 아닌데 이게 전제 조건이 올라가려면 일단은 한 1.7%에서 한번 매도를 했고 저는 섹터 전체가 말 그대로 강한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재료보다는. 근데 보시면 오늘 엔터주 다 약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상승 시작을 했지만 또 밀리고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 정도만 보합이고 나머지 애들이 다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탑다운을 얘기하는 게 업종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광분제가 지금 11월 11일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이미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결국엔 오늘은 또 밀리고 있는. 그래서 뭐 추가적인 뉴스 재료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치고 가긴 어려워요. 그럼 클리오도 밀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벌써 9시 10분이니까, 그러니까 10분 안에 이 정도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품 업종이 더 좋았으면은 제가 좀 더 끌고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 추세, 물론 이래서 얘가 올라가는 추세였으면 좀 더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꺾이잖아요. 꺾이고 지금 벌써 5분 이동선 평균선 이탈했고 10분 이동 평균선 이탈했고 그러면 이미 시세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20분 이동 평균선까지 이탈했으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일단 5분선 이탈하면 저는 반 정도는 매도하는 편이에요. 5분이나 10분 선 이탈하면은. 그리고 사실 분봉은 원래는 잘 안 보는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분봉을 본 거고, 클레오가 차트가 최근에 상당히 괜찮았네요. 근데 클레오를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이유가 5천억대 조금 시총이 무거운 편이에요. 다른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순위가 되게 아래로 빼놨잖아요. 제가 이게 보는 관심 있는 순서대로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대형주기 때문에 위에다 올려놓은 거고, 최근 시세가 강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고, 그럼 다시 이제 클리오로 한번 좀 올려볼게요. 순위를 그래도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로. 거래량들도 그렇고 일단 거래 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징주에서 거래 대금.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락세죠, 하락세. 나머지 루닛 정도만 조금 빨간색이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또 올라가네요. 게임주들이 다시 지금 아침에 좀 눌러주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위메이드 플레이는 어저께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MP 아까 우리 봤었던 메타버스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대금 상위 한 20위까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 빨간색부터 봐야 되니까. 근데 파두는 의미가 없는 게 어저께 어닝 실적 하회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급락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거고, 그나마 루닛 정도? 루닛은 의료 소프트웨어고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섹터니까 루닛이 올라가면은 그쪽 섹터도 한번 볼게요. 루닛도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어저께 종목이었던 칩셋 미디어는 다시 올라가네. 어저께 한번 눌러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형태. 어저께 장전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테마주가 아니고 이런 애들은 다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날 리포트가 나와도 오히려 그날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JLK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루닛이 지금 급등하다 보니까 JLK나 뷰노까지도 지금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이 빠른 트레이더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긴 해요. 제가 최근에 말했던 뭐 만주씨나 뭐 이런 분들은 순환매로 되게 많이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루닛이 대장적으로 치고 올라가면 얘네들은 좀 천천히 올라간 거잖아요. 1분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고 먹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분들은 시드가 크니까 한 종목당 막 1억, 2억씩 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한 2, 3% 먹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아니니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는 거고. 일단 루닛을 매수만큼 하고, 여기는 근데 최근에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얘도 보면은 2거래일 동안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나오고서 올라가는 형태고, 그다음에 JLK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많이 하락했죠. 한 15% 이상 하락하고 나서 조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 섹터는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얘 대장주부터가 조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일단 패스하고 이쪽도 넘기고. 그래서 아침에 지금 한 9시 한 20분까지 봐야 될 거는 어떤 쪽이 빨간색인지. 지금 대부분 다 파란색이잖아요. 뭐 이 정도는 의미가 없고, 뭐 1% 이 정도는 의미가 없고, 그래도 뭐 대장주가 한 10% 이상 되는 것들, 섹터를 좀 추려내는 거예요.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들도, 감진 종목 리스트도 다 순위대로 한 거거든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것들 위로 빼놓고 이건 아래쪽으로 처진 건데,
총 이게 120개다 보니까 리스트가 저도 다 보지는 않아요. 다 보지는 않고 좀 특이한 거 있으면 전장도 뭐 별로 의미 없네요. 1%대는 의미가 없고 아까 그 한번 그쪽 가볼까요? 조선해양. 조선해양도 의미가 없네요. 리포트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차트 자체도 역배열인 상태고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대장주인데 하나오션도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배열이면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든지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런 거죠 대부분. 근데 차라리 이런 애들이면은 바닥을 치고서 그러니까 역배열이 계속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가 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다가 이제서야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심은 가지만 해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은 가지만 하는데 오히려 살 부분은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20선을 돌파하는 지점 그 14기 강의에 있는 것처럼 근데 또 그 다음날 밀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이게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수급이. 시도를 계속하는 건 좋아요. 20선 계속 돌파 시도, 돌파 실패, 돌파 시도 이거는 좋은데 아직은 막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0선 돌파했는데 유지는 하고 있네요. 그나마. 근데 오늘 그 정도 기사인데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면은 이제 섹터 힘이 이제 약한 거예요. 수급도 뭐 외국인 수급은 많이 들어왔는데도 1개월 누적으로 하면은 아니네요.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고 있네요. 지금 1개월 누적이거든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뭐 왜냐면 얘네들은 아쉬운 게 종목이 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총 대형주들 정도 수준이 올라가려면 시장에 돈이 되게 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시총 대형주들은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한 중형주 1조대가 최대다. 그래서 제가 SK텔레콤 같은 대형주를 최근에 안 좋아하는 게 코로나 장세가 아니니까 돈이 많은 장세가 아니어서 결국에 움직일 수 있는 건 테마주 같은 1천억대 또는 뭐 반도체 같이 확실한 것들 내년이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1조대 이 정도까지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쪽은 다 볼 게 없고 여기도 그러니까 밀리잖아요. 지금 루닛이 시초가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시초가가 9%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7%잖아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간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시초가를 돌파해야지 산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근데 이건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거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죠, 굉장히.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시초가에 샀으면 오히려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그럴 때 다시 언제 사냐면 다시 시초가 재돌파하면 그때 사도 안 늦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거 싸다. 눌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데 저는 반대예요. 눌림은 올라가야지 눌림인 거지. 1억 하고 나서 쭉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건 눌림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이미 좀 했어요. 지금 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17%, 15%.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미디어 콘텐츠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얘네는 이미 30% 최근에 반등을 하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 패스하고 양자 컴퓨터도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왜냐면 너무 차트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게이트도 저도 보유는 하고 있고 관심은 계속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여기는 100% 테마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급락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적주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끌고 가긴 낫죠. 제가 말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이 지금 3개나 생겼잖아요. 3개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 정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라는 거는 이렇게 급등했었던 흔적, 최근에 급등했었던 흔적, 그리고 과거에 급승했었던 흔적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죠. 한 달 내내 상승하는 거잖아요. 하루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근데 초전도체 이런 거는 하루 이틀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총도 무거운 편이라서 3천억, 3,800억대. 그러니까 1천억 미만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최저 마지노선이 1천억이에요. 1천억. 소형주들 중에서도 1천억대가 그나마 우리 마지노선이고 막 500억, 600억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초보자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다 밀리네요. 어저께 시초가 다 좋았는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대장주인데 밀리니까 이것도 시초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수급도 하나도 안 붙고 거래량 일단 보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며칠 전에 막 이때만 한번 크게 한번 들었었고 이 배터리 장세 그 공매도 금지 날 그거 이후에는 또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오후에 그래도 어쨌든 어제 시초가도 좋았고 호재는 있었으니까 오후에까지 이제 체크는 가끔 할만하지만 현재로서는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쪽도 계속 관심은 아바한 컴퍼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바한 컴퍼니 한 2주만 사볼게요. 제가 공지하고
또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급등할 건 아니지만 총선 시즌이기 때문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엊그제 한동훈주가 노을이 한 20%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일단 노을 한번 가볼게요. 어떤 흐름인지. 그다음에 이준석주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인물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정책주거든요. 노을도 굉장히 7월 달에 급등을 했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배 올라갔다가 2배가 뭐야? 한 3배 올라갔었네요. 3배 올라갔다가 완전히 다 뱉어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 씨 탄핵 지금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탄핵이 진행되면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탄핵이 진행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치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윌비스인가요? 아까 그 이준석 관련된 이준석 신당 이것 때문에 자리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제 상한가 종가 안 깨는 거를 14기 강의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한가 종가 안 깨면 오늘 저는 종가 매수 할 거예요. 일단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이 저가가 670, 근데 어제 종가를 안 깼잖아요. 673원이 어제 종가였어요. 근데 아직은 안 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3시 30분이면 전 샀을 거예요. 율비스를. 근데 완전히 잡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테마주 공부한다고 치고 샀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이게 종가까지 아니니까. 일단 2개 정도만 제가 공유할게요. 거기서. 지금 저출산 정책이 아까 아가방 컴퍼니 외에도 꿈비도 있고 지금 뭐 아직은 특이하게 눈에 띄진 않는데 얘들도 차트를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꿈비도 지금 저출산 대장주였죠. 예전에는 신규 상장하고는 막 급등을 했었다가 완전히 지금은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바닥에서 더 밀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 구간이 지금 벌써 바닥이 3개나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볼만은 하죠. 막 크게 빠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현재 여기 손절 라인은 이 정도 되겠죠. 뭐 한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가.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20선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던가 해야겠는데 현재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인물주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도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강하죠. 좀 상승하고 있고 시총이 그래도 좀 있는 종목 한 1천, 2천억 원 정도. 꿈비랑 비슷하네요. 1천억 원대. 그러니까 딱 여기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 아랫단에는 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 여기도 총선주들이 오히려 오늘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한동훈 지금 재료 있으니까 또 오늘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하고 누구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결과 나오지 않나요? 오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은 확실히 진행하고 9일에 오늘이네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결정 기록.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이 결정이 되면 이제 한동훈 근데 유보 나왔네요. 한동훈 장관 탄핵안은 일단 유보. 그러면은 저는 별로예요. 일단 재료가 그럼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동관 탄핵이 되면은, 그러니까 하기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급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자동매도 걸어놔야지 잡을 수 있지. 왜냐면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유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하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그때는 급등을 할 거고. 그래서 그냥 관찰은 할 거지만 이렇게 크게 살 것 같진 않아요. 좀 전에도 보면 우리 그 매매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상한가, 종가 재돌파하면은 사는 건데 이날의 상한가인가요? 이날의 상한가네. 일단 돌파는 했네요. 돌파하고서 추세는 굉장히 강하네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는 아까 말한 윌비스나 뭐 노을 정도 관심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 밀리네요. 지금 클리오도 아까 팔았고 이 부분에서 팔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밀리면, 업종이 밀리면 전 안 봐요. 업종이 중요한데 업종이 약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심은 있었지만 업종이 밀리니까. 와이랩이 우리 그 추천 종목이었거든요. 이번에 11월 첫째 주 11월 1일에 올렸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얘도 네이버 웹툰 관련된 주거든요. 이날 했으니까 거의 한 20% 정도. 근데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죠. 신규 상장 가격에 비하면 거의 지금 한 70% 정도 하락한 거니까. 엔터주 다 밀리고 있고, SM도 많이 밀리네요. 덴티움은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얘네같이 시총이 무거운 애들인데 이렇게 주가가 유지 계속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다가 그래도 하루에 한 5, 6%짜리 그냥 갑자기 급등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정리할 만하죠. 왜냐면 얘네가 업종 자체가 얘네 차트 보면 다 비슷해요. 지금 바닥 치고서. 근데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주인데도 이런 차트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실적주인데 거의 다 바텀만 났으니까. 레이 한번 봐볼까요? 재무제표. 2021년 900억 원, 2022년 1200억 원, 2023년 1600억 원. 영업이익도 30, 160, 190.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내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 때문인데,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영업이익이 11%대잖아요. 상당히 좋은 편이고,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덴티움은 어제 실적이 좀 하회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일회성 비용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기 충분히 괜찮고, 영업이익률이 여기는 무려 30%대예요. 덴티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많이 하락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살만해요. 저는 이제 14만 원, 15만 원 이때 못 사겠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라.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 3, 18, 한 3배 올랐어요. 3배.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에 고점 찍고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건데, 실적주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엔 괜찮다. 그다음에 이쪽 섹터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약세네요. 어저께 원택 얘기했었죠. 원택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클래시스도 그렇고, 클래시스가 어저께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모아가기에는 충분히 괜찮아요. 클래시스, 그러니까 미용기기 섹터에 클래시스나 비올이나 뭐 원택 이런 애들, 또는 아까 말한 덴티움 이런 애들. 페트론 다시 올라가네요. 다행이다. 빠졌다가 마이너스 3% 갔다가 지금 보합까지 다시 이 정도면 그래도 힘이 강한 편이에요. 그 대신에 시초가를 돌파할 때가 급등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신규 진입자들은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위치는 그냥 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고, 분할 매수. 왜냐하면 여전히 인벤티지 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인벤티지 랩, 펩트론,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애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가야 돼요. 종근당도 오히려 지금은 후발주자인 종근당이 좀 치고 올라오네요. 종근당도 비만치료제거든요. 종근당이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종가매수 종목이었는데, 지금 얘도 보면은 제가 14기 강의에 보면은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이라고 했었잖아요. 장대 양봉 깨지 않는 것도 상당히 강한 추세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안 깨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2%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저의 스타일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 아래로 이렇게 하락할 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건 전제돼야 될 건 무조건 다시 재돌파했을 때가 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차트하는 사람들은 뭐 눌림목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눌림목은 결론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그게 눌림목이었던 거지.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실 저는 1차적인 추세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강한 종목을 찾으러 가지 굳이 뭐 꺾여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종목을 보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도 계속 관심 가질 만한.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다시 올라오네요. 5.1. 아까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지금 저가가 0.9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좋게 보고서 노블록스가 어저께 이제 급등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사실 3%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권유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선택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왜냐면 일단 MP나 맥스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환매로 어느 정도는 최소한 2, 3%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초가가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3% 정도. 이때 샀다가 이때 파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근데 저는 무조건 그래도 시초가를 재돌파해야지 보는 편인데 지금 다시 재돌파 직전이니까 지금 또 관심을 갖죠. 10890을 확실히 넘어서면은 그때 뭐 다시 사던가 만약 안 산 사람이 그때 사던가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불안해서 못 살 것 같고. 왜냐면 얘네가 무슨 뭐 성장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반도체처럼 정배열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배열이었다가 그냥 재료 때문에 잠깐 반짝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 뭐 위메이드도 다시 다 밀리네요. 아까 좀 보합까지 갔다가. 그럼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메타버스하고 또 업종 뭐 하나 있었죠? 코스닥도 오늘도 코스닥 밀리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맛이 가니까. 그러면 오늘은 보면은 메타버스하고 애매한데 볼 섹터가 없네. 없네요. 메타버스만 보게. 메타버스. 없어. 이게 그날 이제 공매도 날 엄청 거래량이 붙었다가 3일 동안 다 뱉어내니까 사람들이 투심이 더 약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실망하고 실망 매물. 왜냐면 그때 사던 사람 다 물렸잖아요, 지금. 덴티움 좋다. 덴티움 2% 올라가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는 워낙 이건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뭐 클래시스, 비올, 제시스, 메디칼이나 아니면 덴티움, 레이 그 정도. 덴티스보다는 레이가 낫더라고요. 실적도 그렇고. 얘도 보면은 일봉 차트 보면은 그래 아직은 수급이 아쉬워요. 수급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급이 없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는 있어요. 누적 순매수량 보면은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덴티움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게 다 매물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횡보하고 있는 물론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돌파하면 이렇게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고점이고 여기 고가가 보면은 118100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1173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점들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다 못 뚫고 내려간. 근데 그거를 오늘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돌파는 한 거잖아요. 그럼 위로 더 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구간까지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금 넘어선 거니까. 그럼 뭐 한 여기 보수적으로 지금 여기 저항대 지금 장대 음봉 나온 시초가 지금 돌파 시도 중이거든요. 이날이 119300. 만약에 119300을 오늘 돌파하면은 한 2, 3% 위로 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관전 포인트는 오늘 그 정도.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서.
진짜 약하다. 아휴, 참. 그러니까 배터리 맨날 빠는, 혹시 여기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막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너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망을. 전 배터리 아저씨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음모론자들. 이런 걸 어떻게 사냐. 다 뱉어냈잖아요, 지금. 3일 동안. 이게 대장주인데. 거기다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마지노선을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시가 794. 그러니까 800을 물론 지키면 너무 좋겠고, 794까지 깨지면은 그럼 또 갭맥고로 가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내일까지도 나와서 오늘은 그래도 800 내지는 794만 좀 버티면 좋겠어요. 하락하더라도. 그나마 코스피는 오늘 좀 낫네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니까. 여기도 2400만 좀 지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시가인 2399. 결국은 2400이죠. 2400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2399가 깨지면은 그럼 쭉 빠질 수 있어요. 한 1% 정도. 또 지수 1% 빠지는 게 굉장히 큰 거니까. 하여튼 그 정도.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이 시간까지 했는데 그날 저희 화요일 날 했을 때 매매했을 때는 9시 20분에 다 끝났었어요. 끝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그래서 시장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좋으면은 훨씬 더 상승률이 크죠. 그리고 할 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근데 오늘도 여전히 안 좋고.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바닥은 2,400이 좀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거 9시 40분 이건 촬영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토론할 얘기들 있으면 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각자 소개도 안 해서 간단하게 서로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좀 쉬었다가 이따가 인터뷰 촬영은 이따가 저쪽에서 한 3분 4분씩 할 거거든요. 네. 저번에 했었던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미리 말했었던 질문 그 4개로 한 3, 4분 정도? 어차피 그것도 편집하면 제가 볼 때는 30초 이내로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네. 그리고 혹시 별명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뭐였죠? 그분 어려워가지고 계속 헷갈리는데 같이 네. 같이 단 그걸 선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과 관련된 별명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철도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성향 자체는 가치주 투자자가 많아요. 실적주 투자자가 맞는데 어쨌든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급등주가 좀 잘 물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JLK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마이너스. 오늘 그나마 한 3, 4%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 그러니까 사실 JLK만 해도 JLK 한번 보면은 사실 이날 잘라냈어야 되거든요. 이 5일선 이탈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제가 보는 포인트는 횡보하다가 20선 돌파하는 거 이렇게 아래에서 항상 횡보하다가 이 구간에서는 전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할 매수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하나도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줄고 있고 계속 하락만 하고 있고 역배열이고 그러다가 한 이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한 10%대 장대 양봉도 나오고 조금은 그래도 골든크로스에 가까워지는 이럴 때 그러다가 이제 저는 보통 이때 사거든요. 20선 돌파하는 날에 장중에 20선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데 이날 또 거래량도 많이 평상시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고 보통 파는 거는 5일선 이탈하거나 이럴 때 5일선 이탈하면 저는 보통 반 정도는 다 매도를 하고요. 11선까지 이탈하면 거의 다. 그러니까 이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5일선 이탈할 때 5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덜어내고 그럼 한 7, 8% 수익 난 거니까 그 다음에 11선 이탈하면 보통 다 올 매도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실적주였으면 저는 21선까지 보거든요. 실적주였으면. 근데 얘는 테마주니까. JLK는 뭐 실적이 하나도 없는 테마주죠. 재무 들어가 보시면은 매출 막 45억 원. 순위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잘못 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4천억 대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료 AI는 그냥 테마로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루닛이나 이런 거 거의 매매 안 했어요, 올해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을 좋아했죠. 1조 5천억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 재무제표도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6천억, 8천억, 1천억, 아니 1조.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 있잖아요. 시수 제재 차고에도 보면은 14기 강의에도 있고 매출액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 아니네요. 올해는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매출액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1조 대니까 1조 대 나오는 종목인데 시총이 1조 대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뭐 한 10%대, 7%에서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 1년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1년 동안 거의 9,000원대에서 9436. 한 4배 정도 상승한 거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물려도 희망이 있잖아요. 실적 주기 때문에. 실적 주고 엔비디아 관련된 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기 때문에 물려도 물 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테마주들은 저는 물리면 물 안 타거든요. 그때 아까 그 봤었던 맥스테에 제가 한번 물 탔다가 크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물을 탔었냐면 이때는 페이스북이 이름 막 메타로 바꾸고 난리 났었잖아요. 메타버스. 그때 샀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한 80%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마 이 구간 정도에서 약간 반등할 때 탔었는데 결국에 탈출 못하고 손절하고 정리했죠. 이때 한 30%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상한가 막 나오면서. 근데 그때 손실을 많이 못 줄였죠. 여기도 그나마 저는 희망을 가졌던 거는 제가 순진했던 게 리포트를 너무 믿었어요. 리포트에 너무 좋은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것도 얘가 또 기술 특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때문에 뭐 상폐되거나 이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야. 48,000원에서 6,000원 된 거면은 10분의 1 토막 난 거야, 10분의 1 토막. 아,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맥스트, 덱스터 이런 개들이 저희 2021년도 주식토론방에서 사람들이 되게 열광했던 종목이고 고점에 근데 또 샀던 분들은 또 결국에는 한 7, 80% 손해보고 손절하는 분들이고. 예, 예. 많아요. 저희 주식토론방 엄청 많아요. 마이너스 예. 86. 그러니까요. 혹시 주식토론방 언제 들어오셨어요? 요번 초대로.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주식토론방은 지금 4년째 운영 중이어서 되게 오래된 분들 많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장 좋아지면 다들 한마디씩 해요. 요새 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 진짜 이분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수익 인증을 막 하시고 기분이 좋으시니까. 다 그런 거네. 다행이다. 지수가 양전하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네요. 확실히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56분이고요. 보시면은 일단 원인부터 생각해 보면 아까는 오전에는 일본봉으로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저희 수다하는 동안에 10시 한 16분부터 이제 지수가 다시 양전 시작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를 돌파한 거죠. 시초가가 코스피가 2425였었는데 이제 그거를 돌파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전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JCS 메디칼이랑 사실은 비호를 잘라낸 이유가 이게 다시 시초가 깨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그날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좀 짧게 가져가려는 거고, 다른 거는 코스닥도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400, 코스닥은 딱 800만 지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줄 이런 배터리들도 올라오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실적주에서는 이 의료 미용기기 섹터하고 임플란트 섹터 두 개 보고 있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매매방에 말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가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좋게 안 봤는데 이게 실적 하회를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돌파하고 나서 이제 4%까지 장중에 갔다가 온 거고. 덴티움 한번 검색해 보면은 덴티움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이게 11월 어제죠. 어제 한 9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1% 11만 4,600원대 덴티움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면은 월요일 날도 11월 6일 날도 덴티움 말씀드렸고, 일단 횡보하고 있는 차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여기 보면 이걸 공유했었잖아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입 예상 종목에 덴티움하고 제가 특히 관심 가는 거는 저기 원택도 저기 있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원택 있고, 덴티움은 임플란트, 그 다음에 원택하고 아이센스 두 개가 그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의 의료기기랑 임플란트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그 두 가지, 원택하고 아이센스하고 덴티움 이 세 가지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섹터 공유했었던 게 이제 의료기기 섹터하고 덴티움 섹터를 했었고, 덴티움 아까 말한 레이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레이도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여기도 보면 아까 재무제표 매출에 900, 1200억, 1600억. 그러니까 중형주의 좀 안정성, 중대형주의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덴티움을 하는 게 맞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되니까. 레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11%인데 비해서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약간 2배 가까이 나오죠. 오를 때는 막 급등하고 또 급락할 때는 또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오를 때는 또 굉장하게 오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종목, 그러니까 덴티움 조금, 레이 조금 반반 거의 매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레이는 단점이 이런 거죠. 소형주다 보니까 급락할 때는 날아가. 한 20%씩 막 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아간 게 여기서 좀 모았고, 근데 이거 지지 깨지고 나서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선 돌파하는 거 저는 가장 좋은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한계는 있다고 보는 게, 여전히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잖아요. 큰 저항들이 있어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 한 24,000원 정도에 지금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한 60일 이동 평균선이. 그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방송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긴 하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괜히 높게 잡았다가 안 가도 욕먹어요. 한 5% 올라도 10%라고 목표가 잡았는데 왜 5%니까. 이래서 일부러 제가 사실 그거는 그냥 보수적으로 한 보통 이제 1차는 5% 잡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있는 저항을 잡고 2차 목표가는 한 9% 정도, 10% 좀 안 맞는. 그래서 넘으면은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데 안 넘으면 올라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클래시스가 어저께 좀 대장주가 급등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14%까지 급등을 하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근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쉽긴 해요. 어제 거래 대금이 따로 안 나오나? 거래 대금이 7만이니까 한 70억? 아니다. 7만인, 이게 100만이죠. 100만, 1000만, 10억, 100억. 700억 들어온 거죠. 7만이면.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맞죠? 700억. 그래서 저는 보통 기준 잡는 게 그래서 1000억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얘는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700억만 나와도 괜찮다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아직은 거래량이 적긴 해도 수급은 별로 좋진 않아요. 수급은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기관만 좀 사고 외국인들은 좀 꾸준히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워낙 바닥권이고 실적주인데 워낙 바닥권이라서. 클래시스도 한번 제모 볼까요? 클래시스도 1000억, 1400억, 1800억 3년 연속 늘었고, 순이익도 400, 700, 800 3년 연속 늘었고 너무 좋죠. 영업이익률이 50%대. 그러니까 50% 되는 업종은 미용기기하고 뭐 HPSP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 장비 쪽이 좀 높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뭐 10%, 20%니까 어쨌든 엄청난 영업이익률인 거고, 비올도 마찬가지로. 비올도 똑같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네요. 심지어 비율은 14%. 제가 이제 그 매수매도방 전방에서는 이때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왔었어요, 비율이. 그래서 한 9월 중순 말 그때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조금 거래 대금이 그래도 한 300억대 정도 나왔네요. 300억대 나오고, 어제 8% 상승하고. 그리고 시작도 종가 이상에서 시작했네요. 그만큼 강했네요. 7,500원에서 끝났는데 시작가가 아니네. 종가 밑이네요. 7,480원. 약간 빠져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치고 어제 종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니까. 제이시스 메디컬. 어우씨. 나 팔았는데 8%로 아까 6%에 팔았는데
VI가 이렇다니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생각이, 오늘은 팔지 말자, 오늘은 장중에 분봉을 보지 말자 이랬는데 팔았네요 또 오늘도. 제이시스 메디칼을, 사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럴 때 되게 좋아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럴 때 많이 말을 했었고, 이때도 조금 초반에도. 근데 이때 손절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7,000원에서 거의 한 5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5월달, 처음에 시세 나오고 나서 5월달에 많이 했었는데, 이 구간에 못 버티고 다들 손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역시 그래도 실적주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매수매동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공포를 버티는 사람들만 사실 이걸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1월부터 보면은, 사실 여기만 보면은 조금 오르고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월부터 보면은,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은 8,500원에서 거의 12,000원까지 간 거니까 한 70% 오른 거예요. 사실은 70% 오르고 30% 빠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못 참은 거죠. 그 30%를.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파하면서 훨씬 더 많이 2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역시 미용기기 섹터가, 오히려 원택이 아직은 잘 못 가고 있는데 원택도 좀 올라가겠죠. 일단 펩트론도 일단 양전은 돼가고 있네요. 아직 시초가가 좀 남았는데, 얘네가 움직이면은 같이 한번, 아직 3% 남았으니까 뭐 여유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넘으면은 보고 안 넘으면 안 보는 거니까. 그거 되고. 덴티움, 레이 좋네요. 이쪽은 뭐 여전히 어쨌든 시초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볼 필요 없고. 제이시스가 진짜 너무 아쉽다. 원택도 어저께 종가 매수 종목이었거든요, 원택이. 그래서 지금 한 2% 올라서 일단은 한 주는 매도하고, 4주 사서 한 주 매도. 레이도 샀던 것 같은데, 레이. 제가 요새는 딱 2천만 원만 쓰거든요. 2천만 원만 쓰고 있어서 어저께도 뭐 500으로 4종목 정도 산 것 같아요. 레이하고, 아까 제가 뭐였었죠? 아까 매도한 게 있었는데, 덴티움, 레이,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나머지는 한 일주일 전에 2주씩 산 거고, 걔네들은 한 5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일단은 오늘 매매는 끝났는데 69만 원? 69만 원으로 끝났고, 롯데칠성은 우리 멤버십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관심 종목 방송이라고 해서 5만 원짜리인가? 하여튼 그게 스윙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 11월 1일 추천 종목이었고, 지금 한 20% 올랐더라고. 아니,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1월 1일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고, 덴티움은 이제 어저께 말하고 바로 산 거고, 클래시스도 지난주에 말할 때 샀던 거고요. 레이도 어저께 말했고, 레이하고 덴티움 어저께 같이 말했었고, 클리온 오늘 아침에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같은 섹터니까, 의료기기 섹터여서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비올도 어저께 말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원택하고 Y랩도 우리 그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추천 이 11월 1일 롯데실성하고 같이 있었던 종목. 일단 이렇게 매매는 했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좀 전에 비올 여기 써보면 어저께 제가 공유한 거였거든요. 11월 8일에 오전 10시 17분에 클래시스 순환매 비올 제시스 메디칼 다 실적주라고. 저는 사실 제가 방송을 하거나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말할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약간 변태 같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제가 수익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만 원 수익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이 쾌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한테 이 얘기하니까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말한 거 마지막 추천. 보통 단타 하시는 거는 2주 내로 다 매도를 하시는 걸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10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시세가 나오기 전인데 왜 말했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21선 돌파를 여기서 한번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밀리다가 계속 이제 여기서 횡보는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120선 계속 지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만약에 모든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갔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얘는 다행히 120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워낙 실적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 이 구간 횡보 구간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이 횡보 구간이 사실 덴티움하고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어떻게 누구 말대로는 뭐 약간 이게 뭐 실적이 세력이 관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시장 상황은 되게 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일단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일단 대장주가 일단 움직였다는 게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종목인 비오라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워낙 제가 추천을 예전에 많이 했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게 되면 본인이 매매했었던 종목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특히나 성공했었던 종목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어느 정도 패턴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도 아까 봤던 대로 설사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 주기 때문에 급등하게 된다는 경험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 있게 물려도 실적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800억, 1100억, 1400억 3년 연속 상승, 순이익도 130, 270, 360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일단 테마주는 그래서 아예 테마주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이 테마주들이야 당연히 그냥 재무제표는 3년 연속 마이너스만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또 기술 특례 기업은 또 그것도 상관없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적주잖아요. 3년 연속 매출 증가, 뭐 3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또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도 유보율도 보면은 무난한 상태고 그래도 거의 한 1000% 가까운 800%대고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실적주인 거죠. 실적주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 때 했던 게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매매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테마주처럼 매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빨리 팔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저께 클래시스가 움직였으니까 그럼 사실 이건 제가 좀 더 끌고 갔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팔지 말고 근데 반대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빈대에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하락하면 손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주는 반대로 하락하면 더 사야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걸 못하죠. 하락하면은 겁먹으니까 실적주라고 해도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바닥을 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무릎서부터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YG도 악재 발생했을 때가 오히려 저는 살 기회라고 봐서 그때도 이제 계속 말을 했던 거고, 어저께도 양현석이 지금 실형을 어때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살 수 있다고 봐요. 오늘도 엔터주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더 빠지긴 힘들어서. YG도 보면은 네네네. 네. YG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는 포인트가 이 정도쯤이에요. 20선 돌파 직전. 그래서 제 14기 강의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 엔터도 항상 실적이 좋다고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는 미용기기, 엔터, 거긴 임플란트는 항상 실적이 좋아요. 항상.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실적 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성장성도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가치주인, 조선, 건설 이런 데는 가치주잖아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안 사요, 저는. 실적 개선이 된다고 해도. 특히 사이클 업종 막 이런 거, 조선, 뭐 해운 이런 것들 안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20선 돌파 직전에 얘 언제 20선 돌파 하나만 매일매일 체크만 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구간에서. 그러면은 돌파하는 날 사고, 그 다음에 그럼 하루 이틀 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선 아래에서 오래 있었을수록 오래 상승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거의 9월 21일부터 계속 하락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제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거든요. 한 달 반 동안 하락을 했고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까지 치고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그런 정도 시장은 아닌데, 하이브도 역대 최대 실적이 며칠 전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오히려 빠졌어요. 그날도 빠졌고 약간 제로소멸처럼 갭상승 시작해서 쭉 빠지고 해서. 그래서 저도 하이브 지금 갖고 있는데 하이브는 한 마이너스 7%? 그래도 겁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 주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왜? 그러니까 제로소멸이죠. 어떻게 보면 제로소멸. 예.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재무제표도 보면은 3천억, 3,900억, 5천억. 순이익도 200, 400, 600. 여기서 그래서 점프를 많이 한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가 상승이 많았었어요. YG가. 영업이익률도 7%, 10%, 16%. 그래서 사실 JYP가 물론 영업이익률은 좋긴 한데, 오히려 저는 얘를 더 좋게 봤던 게 약간 재료가 많아서, JYP는 큰 게 없잖아요. 뭐 큰 게 없고, 얘네들은 좀 재료도 간간히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성장 추세에 있는 거니까. 근데 JYP는 이미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좋아지긴 힘들어요. 29, 27, 31. YG는 안 좋다 좋아지는 거고, JYP는 여전히 3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 중인 건 맞지만 재미가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완전히 급락하면서 하는 건 몰라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4만 원대에서 14만 원에서 10만 원 된 거니까 40% 빠진 거잖아요. 근데 YG는 더 많이 빠졌죠. 60% 빠졌죠. 지금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인 거죠. 가격대는. 어차피 엔터주 오를 땐 다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대형주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이제 20선 돌파할 줄 알고 사실 이날 샀는데 돌파 못 했더라고요. 못하고 이런 상황. 7% 정도. 이날이 실적 발표 날이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라서 이제 전 오히려 하락이라서 산 건데, 근데도 보면은 지금 수급, 이건 아마 그 블록딜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걸걸요? 이번에 뭐 넷마블 해서 얘네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넷마블 지분을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다 쓰려고 처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처분한 게 낫다고 보는데, 게임주가 워낙 별로라서 요새.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은 했다고 분석은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